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대부분 아파트를 마트 장 보듯 샀다. 이미 유통기한 지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마트에서 장 보듯 진행되는 아파트 쇼핑. 그래도 결과가 좋았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인구가 증가할 때는 이렇게 대충 사도 돈을 많이 벌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마트에서 장 보듯 아파트 쇼핑, 동그라미 아파트 30평짜리가 전 고점 25억이었는데 하락해서 20억이더라. 5억 싸니까 고점에서 5억 떨어졌으니까 싸다 매수하자.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앞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아파트 매수는 이런 거죠. 일단은 아파트는 부동산인데 영원히 남는 것은 땅만 남습니다. 땅의 가치, 땅 지분을 한번 계산해 보니까 10평이랍니다. 10평. 이것을 20억에 사는데 2종 일반 주거지랍니다. 서울에서 용적률 200%까지 지을 수 있는 땅인데 10평에 20억이니까 한 평당 2억입니다. 환산을 하면 요거가 비싸다고 생각할 사람도 있고 싸다고 생각할 사람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계산을 일단 해보고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땅의 가치가 있으면 부동산은 사용 수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임대 수익, 월세를 400만 원 받더라. 그러면 1년에 4,800만 원이죠. 그런데 20억에 매수를 한다. 그러면 임대 수익률이 2.4% 나오는 겁니다. 요 수치도 계산을 해보고 요 수익률 2.4% 여기에 만족하실 분도 있겠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일단은 결론을 어떻게 맺던 간에 수치를 계산해 보고서 그 데이터를 갖고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기준이 쓰는 거고 큰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마트 장 보듯 아파트 쇼핑하는 이유, 쇼핑을 했던 이유가 좀 더 맞겠죠. 예전에 왜 쇼핑하듯이 아파트를 샀는가? 이런 겁니다. 고점 25억 아파트인데 지금 20억에 매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재건축을 하니까 최소한 25억은 받더라. 그래서 20억에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바로 삽니다. 그런데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로 사람들 모이고 그러니까 요게 40억, 50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마트 장 보듯 아파트 쇼핑해도 되었는데 요거 요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너무 당연하죠.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환상이 너무 커서 쇼핑이 가능한데 요거 이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건국 후 지속된 인구 증가 플러스 도시화로 인한 착각이죠. 착각입니다. 요거는 지금 또 얼마 전까지도 오피스는 보통 서울에서 상업지역 좋은 데 있는 오피스는 용적률 거의 1000%가 나옵니다. 용적률 1000%짜리인데 요거 재건축 해봤자 1000%까지밖에 못 짓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애초에 라멘식으로 짓습니다. 리모델링이 용이한 라멘식으로 튼튼하게 짓기 때문에 요런 오피스 건물은 100년 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그렇게 일단 안 짓는 게 대부분이죠. 그리고 주거지이기 때문에 대로변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안쪽 편에 있기 때문에 용적률이 400%만 나와도 400% 정도만 돼도 갑갑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오피스 1000%보다 아파트 용적률 400%가 더 답답할 수 있습니다. 대로변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동도 아파트, 앞에도 아파트, 뒤에도 아파트, 옆에도 아파트. 그러니까 이러한 아파트를 용적률 400% 지으면 기본적으로 답답해서 못 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용적률이 200%, 250% 이런데 요거 재건축 했을 때
지금과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인구가 줄어드는데 이러한 특혜를 준다. 그러면 인구가 안 그래도 없는데 특정 지역만 이렇게 용적률 높이면 국토가 다 썩어납니다. 사람 없는 지역이 엄청나게 생기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이러한 특혜를 줄 국가 재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나라가 말이 아니죠. 안 그래도 인구가 없는데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걸 생각하면은 아파트 미래의 암초는 높은 용적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 처음에 분양받을 때야 다 웬만큼 살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재건축할 시점이 왔을 때 자산가도 물론 들고 있을 겁니다. 젊을 때 처음 산 아파트 그냥 기념으로 들고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여전히 소득 수준 높은 사람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은퇴 후 사업하다 망한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이런저런 사유로 달랑 집 한 채만 들고 있는 사람도 꽤 많을 건데 이러한 아파트를 재건축을 한다. 분쟁의 연속이죠. 끝없는 분쟁의 연속입니다. 지금은 최근에는 용적률이 낮기 때문에 땅 팔아도 그러니까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땅 팔아서 건물 공짜로 짓는 개념인데 땅 팔아서 건물을 공짜로 짓는 개념인데 용적률이 낮다 보니까 꽤 괜찮은 집을 공짜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갈등이 이 돈의 힘으로 아름답게 봉합되는 구조가 얼마 전까지 이루어졌던 그 재건축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다 보니까 환상에 빠져 있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937년생 일제시대 때 건설된 충정 아파트 위치 좋습니다. 서울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일제시대 때 규정이 뭔지 몰라도 지금 보시다시피 용적률이 꽤나 높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세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까지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거죠. 요거는 당시에 일제시대 때 1937년 그때는 2층 건물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층짜리 건물 당시로서는 거의 시그니엘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엄청난 사람들이 다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그게 그렇게 되지 않죠. 소유주가 계속 바뀌는데 안 좋은 쪽으로 계속 바뀌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직도 저러고 있는 겁니다. 핵심은 용적률이 높게 지은 건물은 나중에 재건축할 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21세기 중반에 마트에서 장 보듯이 아파트 사면은 이 생 망입니다. 이번 생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땅의 가치가 평당 얼마다, 그리고 임대 수익률이 얼마다, 이러한 숫자를 놓고서 계산 결과를 놓고서 판단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특히나 아파트는 땅이 공유 지분이기 때문에 잘못 샀을 때 대책이 없습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전체를 다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건물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독 집은 그냥 일반적인 물건 살 때 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의견을 모아서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어떤 결과로 가야 되는데 쉽지 않죠. 생각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특히나 아파트는 수치 분석 필수다, 가치 분석 필수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